저는 민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5살이죠.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겠죠. 하지만 그날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펜션이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었죠. 다들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회사 메신저 창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긴급 문자가 계속 왔어요. 재정 담당 이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탑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 세연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세연은 이미 저를 돈 버는 기계로만 봤으니까요. 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보, 좀 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휴대폰만 보고 있잖아요. 세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비난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어요. 친구 재훈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성민이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해 보였어요.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제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세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내들과 인테리어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 집 거실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대리석으로 할까 아니면 원목으로 할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대리석이요? 원목이요? 지금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무슨 리모델링입니까? 세연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죠. 창밖으로 단풍나무가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중 몇 개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위기를 뚫지 못하면 나도 저 낙엽처럼 떨어지겠구나.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겠구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투자자였어요. 민호 대표, 이번 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친구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세연에게는요. 세연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봤어요.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사이에 언제부터 이런 거리가 생겼을까요?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 저는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세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생활은 유지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칼날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제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제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펜션 주인이 정성껏 차린 한정식이었어요. 다들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성공했죠. IT 스타트업이 요즘 잘 나간다면서요? 재훈의 아내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뭐 그럭저럭. 겸손하시네. 다들 민호 씨 회사 얘기하던데요. 혜진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뭔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 시선이 제 가면을 벗겨낼 것 같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일에 미쳐서 문제예요. 가족은 뒷전이고 휴대폰만 붙들고 살아요. 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비수였습니다. 제 노력을 비웃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짐을 풀러 방으로 갔습니다. 세연은 바로 화장을 지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죠. 당신은 나한테 투명인간이에요. 세연이 등을 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들으라는 듯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세연도 제게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제 능력만 보고 제 돈만 보고 제 성공만 보는 사람이었죠.
정작 저라는 사람은 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28개나 쌓여 있었어요. 전부 회사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펜션 테라스에 테이블을 차려놨어요. 촛불이 켜지고 와인이 따라졌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들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고 여유로워 보여야 했죠.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오후에 받은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 대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직원 월급 지급이 어렵습니다. 재정이사의 메시지였어요. 금요일이면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직원이 53명이었어요.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죠. 민호 씨, 건배합시다. 재훈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었어요.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떫고 쓴맛이었어요. 아니, 원래 와인이 이런 맛이었나요? 제가 맛을 느낄 수 없었던 걸까요? 요즘 사업은 어때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연습한 미소였죠. 잘 되고 있어요. 신규 프로젝트도 들어왔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2건이나 취소됐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민호여야 했으니까요. 세연은 다른 아내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얘기였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저는 아이의 학교 생활도 잘 몰랐어요. 언제나 일만 했으니까요. 민호 씨는 정말 부지런하시죠. 새벽에도 일하시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사업이 그렇죠. 힘들지 않아요? 혜진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힘들지 않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우리 남편은 힘든 줄 몰라요.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었겠죠. 하지만 제 가슴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ATM인가요? 저는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따랐어요. 술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취하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죠. 여보, 술 좀 천천히 마셔요. 세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제가 술 취해서 창피를 줄까 봐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걱정돼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세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 웃음소리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죠. 저만 빼고요. 화장실로 가는 폭도는 어두웠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주거래 은행 담당자였습니다. 민호 대표님,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누가 볼까봐요. 민호 대표가 폭도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누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신이 없었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다들 취했어요. 웃음소리가 컸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또 마셨어요. 민호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셨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따뜻한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남편 칭찬하지 마세요. 우쭐해질까봐. 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저를 깎아내렸어요. 농담처럼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다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연은 먼저 일어났죠.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요. 저에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갈 거냐고요.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저는 테라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촛불이 꺼지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민호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민호가 아니었어요. 세연에게 저는 그냥 월급쟁이였고 ATM이었죠. 외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이요. 테라스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원래 끊었었어요. 3년 전에요.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죠. 담배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폐가 따끔거렸어요.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었죠. 저는 난간에 팔을 기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개발팀장이었어요. 대표님, 직원들이 불안해합니다.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루머요. 회사가 망한다는 루머겠죠. 사실이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5년이었어요. 차고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도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너진다고요. 민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재훈의 아내요. 아, 혜진 씨. 못 주무세요? 저는 담배를 끄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촛불 하나가 비쳤죠. 잠이 안 와서요. 민호 씨도 그런가 봐요. 네, 좀 그렇네요. 혜진은 제 옆에 섰습니다. 난간을 같이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죠? 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혜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제 직업이 심리상담가예요.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요. 민호 씨 얼굴에 지금 파산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힘들죠? 재정적으로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죠.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저녁 내내 휴대폰만 보셨잖아요. 그것도 불안한 표정으로요. 술도 평소보다 많이 드셨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세연 씨한테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 보고 있었군요. 제 모든 것을요. 맞아요. 회사가 위기예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한 겨.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번 주 안에 자금을 확보 못하면 직원 월급도 못 줍니다.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어요. 은행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요. 말하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현실로 다가왔어요. 제가 얼마나 막다른 곳에 몰려있는지요. 세연 씨는 아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 못해요. 왜요? 아내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돈 버는 기계예요. ATM이죠. 제가 돈을 못 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무능하다고 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죠.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했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죠. 민호 씨는 15년 동안 성공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혜진의 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누군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성공 뒤에는 항상 위기가 와요. 그게 사업이에요. 민호 씨는 이 위기도 극복할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민호 씨의 눈빛을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에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컥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죠.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어요. 울어도 돼요. 여기엔 우리밖에 없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민호 대표는 울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15년 동안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요? 제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이요.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호는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민호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위기도 지나갈 거예요. 당신에겐 그럴 배짱과 능력이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저를 안았어요. 위로의 포옹이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느낌이었죠. 저는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 위로를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혜진의 포옹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하지만 제게는 영원 같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벽이 와르르 무너졌죠. 민호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 없었죠. 목이 메었으니까요. 혜진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를 다시 봤어요. 그 눈빛이 진지했죠. 회사 위기는 해결될 거예요. 제가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중요한 건 민호 씨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사흘밖에요. 사흘이면 충분해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보세요. 기존 거래처에 다시 연락해보세요. 길은 항상 있어요. 혜진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었죠. 그리고 세연 씨한테 말하세요. 부부잖아요. 함께 짊어져야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세연 씨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세연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 사랑하는 건 제 능력이었어요. 제 통장 잔고였죠.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 씨. 정말로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천만에요. 힘내세요. 혜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혜진 씨. 네? 당신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능력을 인정해줬거든요. 제 노력을 봐줬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민호 씨는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전율이 일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게 뭘까요? 이 느낌은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선을 넘으려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던 감정이었으니까요. 혜진 씨는 대단해요. 사람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다니. 직업이 그래서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혜진의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특별히요. 저를요. 왜죠? 민호 씨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제게는 안쓰러워 보이거든요. 제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외로움이라고요. 맞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견딜 수 없이요. 혜진 씨. 네. 혜진 씨 같은 사람이 제 아내였다면 좋았을 텐데.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면 안 될 말이었어요. 선을 넘는 말이었죠.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 씨, 그 말은.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너무 감정적이 됐나 봐요.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해해요. 힘든 시기니까요. 하지만 민호 씨, 세연 씨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일 거예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말을 후회했습니다.
동시에 혜진과의 대화가 아쉬웠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죠. 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감정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방으로 돌아가야 했죠. 세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 기다리지 않겠죠. 벌써 자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요.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기 전에 망설였죠.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차가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혜진과의 대화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세연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회사의 위기를요. 제 고민을요. 함께 해결하자고 말해야겠다고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죠. 그때였습니다. 폭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 착각이었나 봐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세연은 역시 자고 있었죠. 등을 돌린 채로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세연을 봤어요. 자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깨우고 싶었어요. 모든 걸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세연 씨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15년 만에 들어본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흐를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달콤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포옹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따뜻함이 그리웠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혜진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어요. 저를 향해서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머리가 무거웠죠. 몇 시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세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죠. 일어났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응. 몇 시야? 9시요. 세연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울만 봤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연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앙다물어져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세면대로 갔어요.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세연이 일어섰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냈어요. 동작이 거칠었죠.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연아. 뭐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화났어? 아니에요. 하지만 화가 나 있었습니다. 확실히요. 저는 어제 밤을 떠올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술을 많이 마신 것밖에 없는데요. 어젯밤에 술 많이 마셔서 미안해. 괜찮아요. 세연은 옷을 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쾅 소리가 났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세연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다들 모여 있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가 돼 있었죠. 민호 씨 잘 잤어요? 재훈이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응, 잘 잤어. 하지만 세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세연은 제 옆에 앉았지만 말 한마디 없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혜진이 커피를 따라주며 지나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죠. 걱정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세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느꼈어요. 세연의 몸이 굳어지는 걸요. 여보, 커피 더 줄까? 세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아니, 됐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오늘 오후에 펜션을 떠나기로 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연은 벌써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꺼냈죠. 세연아, 뭐가 문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연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얼음장 같았죠. 몰라요? 뭘? 어젯밤이요. 어젯밤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술 마신 것밖에 없는데요. 아, 혜진과 대화한 게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어젯밤에 뭐? 진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세연아, 나 정말 몰라. 뭔 소리야? 혜진 씨요. 혜진 씨랑 뭐 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요. 세연이 어떻게 알았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얘기 좀 했어. 얘기만요? 그래, 얘기만. 거짓말 마세요. 제가 봤어요. 봤다고요. 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봤는데?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거요. 테라스에서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안고 있는 거요. 아, 혜진이 위로해줬던 그 포옹이요. 세연이 그걸 봤다고요. 세연아, 그건 오해야. 오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예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혜진 씨가 위로해준 거야. 나한테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요?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남의 아내한테 위로를 받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회사 위기를요. 제 외로움을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회사 일은 항상 힘들잖아요. 그게 이유가 돼요?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세연아, 정말 오해야.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돈만 쓰는 여자로 보죠. ATM으로 보죠.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세연을 그렇게 봤다고요. 아니, 오히려 세연이 저를 그렇게 본 거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본 거야. 뭐라고요? 넌 날 돈 버는 기계로 봤어. 내 능력만 봤지 나라는 사람은 안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내가 못해줘서요? 세연아, 나한테 말했어야죠. 힘들면 말을 했어야죠. 왜 다른 여자한테 가요? 세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집에 가요. 세연이 짐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세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꼬였어요. 회사도 결혼 생활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세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오직 침묵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연은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는 짐을 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세연은 곧장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아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했죠. 저와 세연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정 이사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대표님, 내일이 월급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이요.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통장에 돈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부족했죠. 직원 월급을 다 주기엔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연 명의 적금을 깨야 할까요? 세연이요. 세연한테 어떻게 말하죠? 지금 상황에서요. 저는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어요. 세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연아,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제발. 중요한 얘기야.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세연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가 위기야. 내일 직원 월급을 못 줄 수도 있어. 침묵이었습니다. 세연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적금을 좀 써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꼭 갚을게. 또 돈 얘기해요? 세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세연아, 당신한테 나는 그냥 지갑이에요. 필요할 때 돈 꺼내 쓰는 지갑이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어젯밤 일은 설명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연 말도 맞았어요.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 세연을 찾은 거니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게 뭔데요? 다른 여자 아는 거죠? 아니면 나를 ATM으로 본 거죠? 둘 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은 웃었어요. 비웃는 소리였죠. 적어도 솔직하네요. 세연아, 문 열어줘. 제대로 얘기하자. 싫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소파로 돌아왔어요. 앉아서 천장을 봤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결혼도요. 저는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세연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아니, 잠을 잘 수 없었죠.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출근해야 했죠. 직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오늘이 월급날인데 돈이 없다는 걸요.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죠. 재정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아.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불안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정이사를 봤어요. 개인 통장에 있는 돈 다 넣을게. 그리고 내 집을 담보로 긴급 대출 알아봐. 대표님, 어쩔 수 없어. 직원들 월급은 줘야지. 재정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보였죠. 빌딩들이 질비했습니다. 저 빌딩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처럼 무너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이었어요. 문자였죠. 적금 깰게요. 통장 번호 보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연이 도와주는 거였어요. 화가 나 있으면서도요. 고마워. 꼭 갚을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연은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세연이 아직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오후에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직원들이 안도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죠. 다들 수고했어요. 다음 달엔 보너스도 줄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월급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세연을 마주하기 두려웠죠.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연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왔어요? 응.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세연과 마주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어젯밤 혜진 씨와의 관계를 설명해요. 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명할게. 듣고 있어요. 혜진 씨는 그냥 위로해 준 거야. 나한테 힘든 일이 있어서. 무슨 힘든 일이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15년 동안 쌓아온 게 무너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등 돌렸고 은행도 대출 거절했어. 직원 월급도 오늘 겨우 줬어. 내 적금으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고 나니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세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넌 날 성공한 사람으로만 봤잖아. 돈 잘 버는 사람으로만 봤어.
내가 실패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말한 거예요? 혜진 씨가 먼저 알아챘어. 내 얼굴만 보고 다 알더라고. 그리고 위로해줬어. 넌 한 번도 안 해준 말을 해줬어. 무슨 말이요? 내가 능력 있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15년 성공이 그걸 증명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넌 단 한 번도 나를 인정해준 적이 없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민호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민호는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무너질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넌 내 통장 잔고만 봤어. 우리 집 리모델링 얘기만 했어. 고급 인테리어 얘기만 했지.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지 않은지 물어보지 않았어. 당신이 말을 안 했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어. 넌 듣지 않았을 거야. 관심 없었으니까. 세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요.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한테 나는 뭐예요? 넌 내 아내야. 하지만 동시에 내 능력만 보는 사람이었어. 민호라는 사람은 보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간 게 아니야. 혜진 씨가 와준 거야.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세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세연아, 나는 15년 동안 외로웠어.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겠지.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 누구도 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능력자로만 봤지.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세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데? 내 능력을 사랑한 거야? 내 돈을 사랑한 거야? 아니면 나를 사랑한 거야? 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세연도 모른다는 걸요. 나한테는 인정이 필요했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이. 누군가 나를 봐주고 인정해주는 게 절실했어. 근데 넌 그걸 안 해줬어. 미안해요. 세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15년이야. 15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을 봤죠.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지. 넌 항상 몰랐어. 내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지. 당신도 몰랐잖아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뭘?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날 투명인간 취급할 때, 당신이 휴대폰만 볼 때,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을 때. 세연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리모델링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랐던 거예요. 우리 집 얘기를 하면 당신이 나를 볼 줄 알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당신의 동업자가 아니라 아내로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은 날 안 봤어요. 나는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연이 일어섰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서로를 안 봤어요.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세연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세연의 말이 제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우리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세연도 웃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세연아. 왜요? 나 정말 힘들어. 회사 살릴 자신이 없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세연은 저를 안았습니다. 꼬구. 함께해요. 뭐? 함께 무너져요. 혼자 무너지지 말고. 저는 세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아본 게요. 이렇게 솔직해진 게요. 미안해, 세연아. 내가 너를 제대로 안 봤어.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돈 버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위기에 대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우리가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세연 옆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서요. 오랜만이었죠. 세연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죠. 잘 잤어요? 응. 처음으로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요. 회사 가야죠. 응.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좋았으니까요. 세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나도 같이 갈게요. 회사에? 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내가 같이 있을게요. 저는 세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대표 부인이 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세연도 옆에 앉았어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회사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파산 직전입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해준다며. 재정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거예요. 기존 거래처에 다시 연락할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을 다 넣을 겁니다.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힘들 겁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게 있어요. 그걸 믿어요. 개발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도울게요. 월급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세연과 저만 남았죠. 당신 대단해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저런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잃지 않네요. 멋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세연에게서 진심 어린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 능력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고마워.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세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요. 15년 동안 이 무게를 혼자 짊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세연아, 울어도 돼요.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저는 세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15년 만에 누군가 앞에서 우는 거였죠. 세연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게 좋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이래야지. 네. 그날부터 저와 세연은 함께 싸웠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다녔어요. 거래처에 연락했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연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기술력을 높이 산 해외 투자자였죠.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거예요. 저녁에 세연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해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세연이 웃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맞았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여보. 응?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었는지. 너도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었어. 나는 몰랐지만 이제 함께 짊어져요. 당신 것도 내 것도. 저는 세연을 안았습니다. 오래요. 미안해 세연아. 너를 동업자로만 본 게.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ATM으로 본 게.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혜진 씨 일은?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혜진 씨가 날 위로해 준 건 고마워. 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건 혜진 씨의 위로가 아니었어. 내 인정이었어. 이제 인정할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도 대단해.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세연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요. 응. 다시 시작하자. 저는 세연에게 키스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키스였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죠. 그것도 세연의 인정이었습니다. 세연도 깨달았대요. 자신이 원했던 건 리모델링이 아니었다고요.
제 관심이었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봤어요. 서로를요. 여보. 응? 사랑해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15년 만에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세연의 손을 잡았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동업자가 아니라 부부로요. ATM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회사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짜로요. 세연이 잠들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채로요.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웠죠. 고마워, 세연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속삭였습니다. 세연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매일 말해줄 테니까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요. 저는 세연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이제부터요. 영원히요.